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주말마다 도서관에 가는 취미를 가진 남자입니다. 남들은 술을 마시거나 조기 축구를 하는데 저는 어릴 적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해 도서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는 바람에 몇 년을 꾸준히 다니던 도서관을 기로하고 이사한 곳 근처의 도서관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새로 생긴 곳이라 쾌적하고 공간이 굉장히 넓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저의 주말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 아침밥을 먹고 천천히 걸어 도서관을 가서 거의 하루 종일 있다시피 했는데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도서관을 다닌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토요일, 일요일만 갔으니 8번 정도 간 거네요. 친구들이 술을 마시자고 해도, 게임하러 PC방을 가자고 해도, 클럽을 가자고 해도 관심이 전혀 없던 제가 관심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에게 관심이라곤 조금도 없던 제게 한 여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의 첫인상은 책을 고르고 있던 제 옆에서 책을 고르는데 옆에서 무언가 자꾸 반짝이는 듯해 쳐다보니 그 여자의 머리띠가 빛이 나고 있었어요. 아담한 키에 진한 향수 냄새가 아닌 베이비로션 냄새가 풍겨오는 그 여자는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그 여자는 어디에 앉아 있는지 무슨 책을 보는지 계속해서 눈길이 그곳을 향하게 되었어요. 그 여자가 집에 가는 듯 가방을 싸고 있길래 저도 후다닥 짐을 챙겨 거리를 두고 뒤를 따라갔죠. 나쁜 의도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 살고 있는지 정도만 알고 싶었어요. 저희 집이랑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 그 여자를 만났던 시간에 저는 또 그 여자가 올까 싶어 입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그 여자는 도서관에 왔고 몇 시간을 책에 집중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전화를 받기 위해 밖으로 향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뒤 다시 들어가려고 하던 찰나 그 여자가 저를 가로막더니 저에게 왜 자꾸 자기를 쳐다보냐고 화가 난 표정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나쁜 의도는 없다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한 번만 더 쳐다보면 관리자한테 신고한다고 저에게 화를 내고 뒤돌아 가버렸습니다. 너무 좋은 나머지 집중해서 쳐다보았나 봅니다. 된통 혼이 나고 나니 여자를 쳐다보지도 못하겠고 근처에 가지도 못하겠어서 저는 평상시대로 책만 읽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거닐다 그 여자와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얼굴도 들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걸었습니다. 어찌나 제가 한심하게 느껴지던지 그날 저는 생각이 많아져 집으로 돌아가 혼자 생각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제가 생각한 것은 다음 주말 또 그 여자를 마주친다면 그 여자와 오해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주말만을 기다렸고 기다리던 주말이 찾아왔어요. 저는 책을 읽으러 가는 목적보다는 그 여자와 오해를 풀으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2시간 기다렸을까 그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저는 용기 내어 그녀를 불렀고 그 여자는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대화 좀 하자고 이야기하였어요. 떨떠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여자는 저에게 멀찌감치 떨어져 앉았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단지 귀여운 외모에 눈길이 가 쳐다보았는데 기분 나빴으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꾸 쳐다보길래 제가 이상한 사람인 줄 착각했다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풀어 저는 제 나이와 이름을 말하며 인사를 하고 지내자고 이야기하였고 그 여자도 이름과 나이를 말해주며 그러자고 이야기하였어요. 이야기가 잘 풀려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가까이서 대화를 해보니 저는 그 여자에 대해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선뜻 다가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한번 오해를 받았으니 또 한 번 괜한 오해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그날 뒤로도 어김없이 주말마다
저는 도서관에 나갔고 그 여자도 도서관에 나와 마주쳤고 친구처럼 인사를 나눴어요. 어느 날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밖에 나와 음료를 마시고 있는 저에게 그 여자가 다가와 점심은 먹었냐고 물어보네요. 안 먹었다고 하니 도시락을 싸왔는데 혼자 먹기 외롭다며 함께 먹자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상한 놈으로 오해받을까봐 말도 먼저 못 걸고 인사만 했는데 먼저 말을 걸어주니 날아갈 것만 같았어요. 둘이 정자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여자가 말하길 매주 주말마다 나오는 걸 보니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며 본인도 그렇답니다. 그리곤 하는 말이 취미가 같은 남자와 만나 주말 데이트를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본인 로망이라고 하네요.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싶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저는 순간 목이 막혔어요. 그 여자는 저를 보며 웃었고 해가 쨍쨍해도 비가 쏟아져도 한결같이 나오는 모습에 제가 마음에 들었다며 아직도 본인이 귀여워 보이면 사귀자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굴만 시뻘겋게 되었어요. 그렇게 부끄럼 많은 남자와 성격이 조금 급하고 단도직입적인 여자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자친구는 스스럼 없이 저에게 하였고 저는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기 마련이었어요. 주말마다 도서관 데이트를 하며 알콩달콩하며 지내오던 어느 날 도서관 데이트를 한 뒤 저녁을 먹고 심야 영화를 보기로 하였어요. 다른 일반적인 커플들처럼 도서관 말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조금 피곤하였지만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어서 마침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늦게까지 놀기로 하였죠. 심야 영화를 보고 나니 시간은 많이 늦었고 영화관에서 집까지 멀지 않아 데이트할 겸 천천히 걸어가자고 하였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내일 쉬는 날이라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첫 연애였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뭐 하냐고 했더니 여자친구가 버럭 화를 내며 내 입으로 말을 해야 하냐며 같이 모텔 가자고 하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제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고 제 인생 첫 모텔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노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게임도 뭣도 좋아하지 않던 제가 여자와 모텔이라뇨. 여자친구의 손에 이끌려 모텔로 향했습니다. 상상도 해보지 못한 현실에 저는 씻겠다며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씻고 나와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를 했고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갈까 고민을 하던 중 단도직입적이던 여자친구는 그마저도 답답했는지 저에게 먼저 다가와 저를 리드해 주었고 그렇게 우린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남자의 인생 첫 뜨거운 밤은 적극적이고 단도직입적인 여자에게 이끌려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도서관 데이트를 하면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29살 남성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에 대학교 동기들 9명이 경포대로 휴가를 다녀왔어요. 경포대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라 여자친구에게 미안해서 요새 잠이 잘 오지를 않네요. 그렇다고 그 일을 여자친구한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동기 9명이 이번 여름엔 같이 휴가를 가자고 정했어요. 아무래도 9명이 날짜를 맞추다 보니 성수기를 살짝 비껴 늦은 여름에 나를 잡게 되었고 강릉으로 향했죠.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지만 서울에서 한꺼번에 모여서 차 세대로 나눠 타고 장장 6시간에 걸쳐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너무 막혀서 다들 쓰러질 것 같은 상태였지만 그래도 바다에 왔는데 당장 물에 뛰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숙소에 짐을 풀고 대충 옷을 갈아입고 경포대 바다로 향했습니다. 바닷물이 살짝 차갑긴 했지만 그래도 남자잖아요. 물에 들어가서 9명이 신나게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생각보다 바다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재밌고 격하게 놀 수 있기는 했지만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크게 신경 쓰고 놀러 온 거는 아니었지만 솔로인 친구들은 밤에 바닷가에서 하는 헌팅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여자끼리 놀러 온 그룹도 별로 없어 보이고 거의 다 커플들 아니면 남자들끼리 놀러 온 모습들만 보여서 걔들이 많이 실망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놀다가 배가 너무 고파져서 물놀이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중간중간 여자친구한테 연락도 꼬박꼬박하고 상황 보고도 자세하게 해주느라 고생스럽긴 했어요. 그래도 남자들끼리 바다에 간다는데 걱정되지만 보내주겠다고 쿨하게 말해준 여자친구를 걱정시키고 싶지는 않아서 노력했습니다. 대충 세탁과 샤워를 마치고 펜션에서 바베큐 파티를 즐겼습니다. 술과 고기를 배 터지도록 먹고 여자를 찾으러 바다로 다시 가볼까 하며 몇 명 동기들은 약간의 멋을 내고 숙소를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모자에 추리닝을 입고 나갔어요. 그 모습이 살짝 웃겨서 여자친구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더니 현지인 아저씨 같다고 놀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밤늦게 경포대로 다시 향했습니다. 밤의 바다는 낮의 바다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모래사장 가득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한쪽에서는 폭죽놀이와 불꽃놀이를 하느라 난리였고 돗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저마다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한쪽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슬쩍 상황을 보니까 남자들은 연신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술을 마실 여자들을 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돗자리에 새침하게 앉아서 말을 걸어오는 남자들 상태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제 친구들도 하나씩 일어나서 같이 놀 여자분들을 구해오겠다고 떠났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는 저와 2명의 친구까지 셋이서 돗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 친구 둘이서 저희 또래로 보이는 여자 5명을 데리고 저희 돗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여자를 데려오는데 실패했는지 지들끼리 터벅터벅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5명의 여자들과 9명의 남자들이 돗자리에 둥글게 모여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남자, 여자 섞어서 앉자는 제안이 나와서 자리를 바꿔서 앉기로 했어요. 근데 한 여자가 제 옆으로 와서 앉더라고요. 뭐 저 말고 다른 쪽에 앉은 친구는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둘이 엮어주면 되겠다 싶어서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웃으며 인사했어요. 한 명씩 이름과 나이 정도만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세상에나 제 옆에 앉은 여자분은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누나더라고요. 진짜 제 또래로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저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엄청 동안이시라고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점점 술 기운이 오르고 술 게임의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번호를 지정해서 뽑힌 번호 둘이 입맞춤을 시키기도 하고 1분간 무릎 위에 앉아있기, 같이 안고 있기 등등 점점 스킨십의 강도도 심해졌습니다. 물론 남자끼리 입맞춤을 하기도 했고 여자끼리 안고 있기도 하고 그랬지만요. 그러다가 제 옆에 그녀와 제가 3분 동안 서로 껴안고 있어야 하는 벌칙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냥 게임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고 그녀의 몸이 매우 뜨겁고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물어보니 바닷바람이 너무 추웠던 탓에 한참 전부터 추워서 떨고 있었는데 이제 열이 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먼저 숙소로 돌아가서 좀 쉬어야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니 친구들은 여자 혼자 가면 위험하니 저한테 배웅해주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숙소로 그녀를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일어서야 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녀의 숙소가 멀리에 있어서 한참을 같이 걸어가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는 회사 여자 동료들끼리 놀러 온 거더라고요. 저희가 29살이라고 했을 때 자신은 숙소로 먼저 돌아가려고 했는데 저희 무리 중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서 돌아갈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 남자가 누군지 말해달라고 제가 연결해 주겠다고 할 때쯤 그녀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숙소에 술이랑 안주가 좀 있으니 가져가서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며 저를 살짝 끌어당기며 숙소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숙소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녀가 저를 벽에 밀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자신이 마음에 들었던 남자가 저였다고 말하며 제 입술에 본인의 입술을 가져다 대었어요. 힘껏 입술을 부딪히며 입맞춤을 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그녀의 입에 제 입을 맞추며 호흡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숙소에서 그녀와 함께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대로 그녀의 안에 저의 모든 것을 쏟아내었고 짜릿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녀의 안으로 몇 번인지 셀 수 없을 만큼 사랑을 쏟아내었고 그녀는 힘겹게 끝내고 저에게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숙소를 나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친구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돌아오니 술자리는 거의 끝나는 분위기였고 남은 그녀들도 숙소로 돌아가겠다며 일어서더라고요. 그렇게 자리를 정리하고 저희도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동기들은 왜 이렇게 오래 있다가 왔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아무 일 없었다고 대답하였고 그렇게 그 일은 묻힌 채 다음 날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름도 사는 곳도 알 수 없고 다신 만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제가 나쁜 놈인 거는 맞는 것 같아 죄책감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동해안에서 있었던 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로에게 시너지를 내주는 만남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유지하고 싶어지기 마련이죠. 저는 유튜브를 즐겨보는 40대 후반 관리사예요. 젊었을 때부터 피부 관리를 악착같이 배워서 샵도 차리고 돈 모아서 작은 빌라 건물 하나 구입해서 새롭게 1층에 오픈한 지 조금 됐어요.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단골분들이 멀리 이사가도 찾아주시고 항상 감사하죠. 일하면서 알게 된 인연분이 또 좋은 매물을 소개해 주셔서 작지만 저의 목표였던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저희 빌라에는 호실마다 사이즈가 좀 달라서 대가족도 있고 1인 가구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젊은 남자분이 집 보러 오셨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꽤나 오래 살았던 원룸 호실이 비게 되어서 좋은 가격으로 내놨더니 바로 연락이 온 거죠.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고 얼굴은 못 뵈었지만 훤칠한 남자분이라고 전달받았어요. 며칠 있다가 제 매장에 남자분이 오셨는데 3층에 이사 왔다면서 인사드리러 온 게 좀 늦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보기 드문 예의 바른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혹시 남자 관리도 하냐고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관리에 여자 남자가 어디 있나요? 된다고 했더니 땀을 많이 흘려서 피부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예약을 잡으시더라고요. 윤곽이랑 탄력 관리 받으면서 어깨 마사지도 같이 해주는데 몸이 제법 탄탄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트레이너 하고 있다고 얼마 전 근처 센터에 취직했다는 거예요. 생긴 것도 귀엽장하니 몸도 좋고 피부 관리까지 받는 걸 보니까 동네 아줌마들 꽤나 탐내겠네 싶었어요.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니까 저희 집 근처길래 상담 한번 받으러 가겠다고 했죠. 말해놓고 안 가기도 뭐하고 어차피 운동해서 살도 좀 빼야 하는 상황이라서 예약하고 방문했어요. 상담도 잘해주시고 센터에서 보니까 훤칠하니 더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뭐 홀린 듯이 PT 수업도 끊고 본격적으로 운동하기 시작했죠. 일주일에 수업만 해도 2번이고 격주로 관리받으러 오고 하다 보니까 자주 마주쳤어요. 운동할 때에는 몸이 좋아서 그런가 섹시해 보이고 자꾸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자세 잡아줄 때마다 참 저도 여자라고 얼마나 설레던지 운동하러 열심히 나가게 됐지 뭐예요. 다들 운동하면서 눈 맞는 경우들이 있다던데 왜인지 알 것 같았어요. 센터에 보니까 다들 쳐다보던 그 눈빛 여자들도 똑같은 거 아니겠나요? 좀 친해지고 나서 관리받는 날 오게 되었는데 전날 수업하고 이래저래 마음이 좀 들떠 있었어요. 전날을 하체하는 날이었는데 유달리 제 히프 쪽 자세 교정이 많았거든요. 이렇게까지 자세를 잡아주는 게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쓰다듬고 집에 가서 괜히 제 남편의
의무 방어전 해야 할 정도였다니까요. 여자들은 주기마다 뭔지 괜히 기분이 멜랑꼴리해가지고 그런 날 있잖아요. 몸이 달았다고 해야 하나 다음 날에도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머릿속에서는 그분의 팔이랑 어깨랑 그리고 손이랑 생각이 나고 미치겠더라고요. 마침 예약도 잡은 날이고 혹시나 얘도 일부러 나 찔러보려고 이러는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좀 깊게 어깨랑 팔 라인까지 관리해 주는데 어쩔 수 없이 얼굴 쪽에 제 라인이 닿게끔 되어 있어요. 평소랑 다르게 과감하게 하면서 몸을 밀착했더니 눈치를 확 채고 저를 잡아채는데 가게 불 꺼놓고 베드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게에서 그러는 건 처음이었는데 제법 짜릿하고 좋더라고요. 비에 예약도 없어서 그냥 문 닫고 제대로 즐겼죠. 그 이후로 종종 운동하고 나서나 피부 관리하면서 짜릿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둘이 시간이 유동적이라서 연락하고 바로 만나기도 쉽고 가게폰으로 연락하니 뭐 따로 들킬 일도 전혀 없고요.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나중에 괜히 헛소리 하기 전에 그냥 선을 좀 지키고 너도 줄 건 주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연하남을 만나 본 적 있는 친구의 조언이니까 맞는 말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15살이나 어린 남자를 만나는데 그래도 해줄 건 해줘야지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관리 비용도 안 받고 월세도 지원해 줄 테니까 가볍게 스폰 받는다 생각하고 만나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곰곰이 듣다가 선 긋는 거냐면서 웃더니 뭐 자기는 좋다고 안 받아도 그만인데 누나가 주고 싶으면 받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또 침대로 달려들었어요. 센터에서 꼬셔서 만나는 어린 대학생 여자친구도 하나 있던데 그 친구랑은 밖에서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저랑 만나는 거죠. 영업시간 다 끝나고 만나게 되면 저도 알리바이 만들기도 힘들고 하니까 중간에 문 닫고 올라가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친구도 어차피 수업 없는 날도 있고 자유롭게 출근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역시 어리고 운동도 하니까 체력이 남다르기는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처음 만날 때 어릴 때에도 이렇게까지 열정적이진 않았는데요. 별별 것들을 다 해보면서 오랜만에 제가 바라는 대로 사랑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친구들이 요즘 연하남 만난다고 얼굴 폈다고 놀리는데 뭐 부러워서 그런 거지 싶어서 우쭐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짜릿한 일탈은 처음이라서 요즘 좀 설레는 마음도 들어요. 연애하는 것처럼 밖에서 만나서 몰래 데이트하고 그런 건 아닌데 집에 편하게 드나드니까 확실히 좋긴 하더라고요. 친구도 가볍게 만나는 건 좋은데 연애 감정으로 사랑이니 뭐니 그런 건 기대도 말라고 그것만 아니면 된다고 하던데 사실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요. 서로에게 원하는 게 그것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깔끔하게 할 거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비가 시간이 늦어지는 것도 아니니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전혀 없게 잘 관리하고요. 그리고 좋은 게 무엇보다 더 이상 안 바란다고 해야 하나 스폰이라고 하면 뭐 대단하게 용돈도 주고 그래야 하나 싶었는데 그런 걸 바라진 않더라고요. 그냥 서로 잘 맞고 미실 로망도 있었는데 누나는 편하고 센스 있어서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은 저녁에 제가 운동하러 가는 날인데 기대돼요. 항상 그날은 끝나고 돌아와서 씻거든요. 일부러 섹시한 운동복도 사서 입고 가려고 준비해뒀어요. 짜릿한 일탈을 즐기는데 요즘 너무 재미있고 활력이 돋아요. 적당히 서로 즐기는 사이로 잘 지내는 건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괜히 목덜미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게 되네요. 땀나면서 향기가 같이 나게 되면 묘하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있다고 했거든요. 나이 40대 후반에 정말 젊은 친구를 만나서 엔돌핀도 돌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역시 사랑은 누구랑 하든지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불륜이든 진정한 로맨스이든 말이에요.